안녕하세요. 순다치과 대표원장 공학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.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최근에 좀 많이 오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것저것 설명을 좀 드려보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이제 치아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잇몸이 뼈가 확 녹거나 이제 그래서 임플란트를 생각을 못 하고 계셨죠.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완치가 되었고 이제 좀 살만해지신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가 가능하냐라고 오신 분들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암 치료 중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항암 치료 자체가 몸을 엄청 이제 소위 갉아먹는 치료이기 때문에 체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암 치료 중간에 그 의사의 이제 허락을 받고 치아가 너무 없으니까 식사가 안 되니까 살이 너무 빠지시는 거죠. 의사의 허락하에 저희 병원에 임플란트를 좀 빨리 해달라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가능은 하냐라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이제 암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치과적인 치료는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암 치료 중간에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너무 식사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빨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그러니까 빼고 동시에 심는 경우가 최근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휴지 기한은 가능합니다. 근데 그 항암 중간에 그 항암 치료 기간이 3주면 3주 뭐 이런 기간에 집중적으로 치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에는 하면 안 됩니다.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는 암세포가 생기는 걸 막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에도 자극을 줍니다.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일부러 상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 기간에는 피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, 꼭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꼭 의사의 그 항암 해주시는 분 상의하에 꼭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치료가 끝난 분들이 있습니다. 그 치료 끝난 분들은 그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뭐 유방암 이런 것 중에는 그 뼈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뼈로 전이를 막는 주사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. 그 약, 그 성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골다공증 있을 때 먹는 약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임플란트 하기 전에 의사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. 항암 치료를 했는지. 그 주사 때문에는 이제 약물성 골괴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 할 때는 꼭 유의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 받으셨던 분들도 꼭 얘기해서 그 위험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특히 요 상반신 부분에 암이 있었던 분들, 뭐 아까 유방암도 그렇고 갑상선도 그렇고 그 밑에는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턱까지 같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방사선 치료의 결과가 그 흔적이 남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 임플란트가 이제 유착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한 그 괴사나 골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방사선 골괴사라고 하는데, 그 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꼭 의사에게 항암 치료를 했는지, 무슨 약물을 썼는지, 방사선 치료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꼭 얘기해 주셔야 나중에 결과를 예측할 때 꼭 도움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완치되신 분들은 그냥 일반인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선이나 그런 항암 치료 할 때 그 골 쪽 관련된 약물에 치료받은 분들은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.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남습니다. 이거는. 그래서 다만 확률은 낮아집니다.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3, 4년이 지나면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꼭 그런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되고,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어쨌든 그 암염 관련된 치료를 받고 나거나 수술을 받고 나면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럴 때에는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서 시기를 좀 회복시켜 주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이나 장기적인 예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. 물론 치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요. 제가 환자분을 한 명 이제 설명드리면, 저희가 이제 되게 다양한 환자분들이 있는데 치료가 잘 된 케이스 한 분 보여드리면, 대장암으로 10년 전에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이나 이런 걸 다 하셨죠. 다행히 이제 완치를 받고 이제 좀 살만해졌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좀 제대로 좀 씹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전체 임플란트를 생각하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고, 당연히 이제 저희는 수면 임플란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고통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해서 수면 임플란트로 선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. 수술하는 날 이제 치아를 좀 바로 껴드릴 수 있게, 왜냐하면 식사를 좀 빨리 회복하시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요.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당일에 이제 치아를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. 치아를 올리는 게 당연히 그걸로 식사를 막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대신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가벼운 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. 뭐 카스테라라든지 면, 그다음 계란, 두부 같은 것들, 그런 것만 드셔도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. 암 환자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그냥
씹어 먹을 수만 할 수 있게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는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앞니 이 부분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, 그래서 이제 수직 공형을 맞추고 이제 립 서포트, 여기 주름, 어떻게 주름 개선이죠.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약간 젊어지는 방식으로 여기 잇몸 지지를 좀 회복시켜줘서 팔자주름이든 여기 주름 같은 거를 좀 회복시켜주는 작업까지 해드렸습니다. 물론 남아있는 치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치아 색깔이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, 잇몸 쪽은 잇몸 색깔에 맞춘 보철물을 제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처음 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처음 왔을 때 그 병 빼고 수술부터 했을 때는 총 5회 정도 내원하신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. 그리고 멀리 오시기 힘들었기 때문에, 그리고 올 때마다 최대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기간도 시기를 빨리 해야 됐기 때문에 한 3.5개월 정도, 4개월 정도 안쪽으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표정 치아를 끼고 나셨을 때는 뭐 갈비든 뭐든 웬만한 걸 다 드실 수 있게 되었고, 정기 체크로 오셨을 때는 살이 좀 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나름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환자입니다. 자, 이렇게 암 환자분들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물론 이거는 협진이 꼭 필요합니다. 항암을 해주셨던 교수님들과 함께 그 교수님의 의견을 꼭 참고하시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. 꼭 시기나 그다음에 그런 썼던 약물이나 어떤 그 약물의 용량, 그다음에 메테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훨씬 적은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가질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. 이상 전다치과 대표원장 공외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.